자, 중고등학교 독해는요, 어머님들이 사실 초등보다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해력에 대한 이슈는 사실 고등부에서는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문제예요. 아이들 스스로도 본인의 독해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심지어 상위권 아이들조차도 뭐 수학이나 영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데 반해서 국어는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고민을 토로하는 아이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학교 때 이 독해의 핵심이 되는 기초 역량 베이스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독해 역량은 읽기이기 때문에 누가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비문학 독해에 있어서 늘 자주 등장하는 지문 분석, 도대체 지문 분석이 뭘까요? 네, 요거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중학교 때는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학교 때 수능 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비문학 지문 분석 또는 뭐 지문 분석 비문학 독해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나 많은 영상이 떠요. 그만큼 이게 고민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비문학 1등급 받아요. 이렇게 하면 지문 분석을 잘할 수 있어요. 막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머니께서 갈피를 잡지 못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심플하게 꼭 해야 되는 방법 한 가지를 오늘 일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명쾌하게 해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문 분석은요, 지문에 아이고 넘어갔네요. 지문에 흩어져 있는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을 같은 성질끼리 분류하는 작업이 지문 분석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분류를 잘 해 놓아야 이것을 각 그 성질에 따라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큼직하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부 정보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지문 분석이라고 하는 것,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뭘로 하면 될까요? 교과서랑 플러스 알파 지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만, 초등학교 때처럼 교과서만 가지고 하실 수가 없어요. 지문의 영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시험은 중학교 방식으로 보고 고등학교처럼 교과 외 지문을 학습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들께서 막 신문 사설을 신문사별로 한 12종을 이렇게 쫙 구독을 하셔가지고 아침마다 스크랩에서 가위로 오르셔가지고 사설을 읽히기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요즘엔 일단 종이신문을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읽혀야 되지? 그 글감을 어떻게 찾아서 공급을 해줘야 되지가 이제 가장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온라인 프로그램의 장점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지문 분석이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 어떠한 내용이 핵심 내용인가 한번 이렇게 짚어내면서 읽는 훈련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2분 정도 걸리겠지만 제가 빠르게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독도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초등학교랑 중학교 교과서에 이 거짓 내용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다케시마라고 적고 자기네 땅이라고 아예 교과서에 넣어버렸죠. 그래서 법적으로 넣어서 가르치도록까지 했다. 심지어 요게 일문단의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주제 내용은 일본의 거짓 주장이 있다. 거짓 주장이 점점 세워지고 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죠. 이것을 머릿속에 탁 넣고 일본이 거짓 주장을 점점 더 지나치게 강도 높게 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넣고 이제 이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문단으로 가봤더니 이토록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까닭이 독도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가치가 크구나.
어떤 가치들이 있지라고 사고의 흐름이 이어지겠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독도 주변에는 수산 정원이 많고, 그다음 바다 밑에는 천연가스가 매장 엄청나게 많고 원유의 매장 가능성도 있고, 지리적으로 보면 기상 관측이나 해양 관측 등의 시설을 세우기에 알맞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움직임을 관찰하기도 좋고, 또 이러한 독도를 빼앗을 경우에 독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둘러싼 바다의 12해리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 바다의 모든 자원이 내 거다, 이런 내용이죠.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셔도 돼요. 이 문단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딱 이 키워드 하나죠.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열거했구나. 이것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일일이 이거를 한 번 읽을 때 다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독해력이 체계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다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읽을 때는 굵직굵직한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습해볼까요? 첫 번째는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짓 주장이 세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까닭에 대한 독도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대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핵심 내용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알고, 또 하나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만 한다.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네요. 두 가지 문장이죠. 그러면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한 번 읽을 때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굵직굵직하게 문단만 나눠서 기억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안용복 얘기 나오고요. 뭐 저기 이사부 장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홍순칠리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독도 수비대를 만들어 가지고 독도를 지켜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독해력 공부를 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잡아내요. 3문단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알고, 근거는 나왔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방법은 안 나왔죠. 이 지문이 여기서 끊겨 있구나까지 우리가 사실 갈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되면. 아직은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세 개의 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왔구나를 잘 파악하면서 읽는 훈련을 어머님이랑 같이 해주시면 좋지만 안 되니까 저희가 돕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공부가 머니에 나왔던 그 올바른 독해 학습에 대한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놀랍도록 똑같은 형태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비문학도 문학처럼 문단을 나눠서 문단별 주제를 파악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법 똑같죠. 문단별로 어떤 주제가 있는지 아이가 밑줄을 그어서 이제 표시를 하면서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첫 번째 주제를 파악했다면 다시 읽습니다. 이 회독을 할 때에는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친다. 아까 첫 번째는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다시 골라낸다라고 합니다.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기억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읽어요. 세 번째는 앞에 쓴 것을 이제 내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독도의 거짓 주장. 요거 기억하고, 두 번째는 왜 그런가 그 독도의 가치를 담고 있는 까닭, 이유. 두 번째 문단.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앞으로의 태도. 역사를 잘 알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세 문장. 제가 벌써 한 두세 번 말씀드리니까 머릿속에 내용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메모한 내용을 보고 지금 이제 중심 문장 키워드 찾기 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머릿속으로 핵심화해서 이번에는 지문으로 단어를 보고 전체 중심 내용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머릿속에 그 역탐색, 지문을 역탐색하는 과정을 하면 비로소 이 내용이 온전하게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공부가 머니에서 나왔던 수능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매일국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매일국어에서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전체 지문을 아이들이 한번 읽어보게끔 하지만 거기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공부가 머니에서 나왔던 그 방법이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문단,
이번에는 왼쪽에 그래서 중심 내용이 되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죠. 아이들이 첫 번째 전체 읽기를 한 이후에 두 번째로 읽을 때 취해지는 행동입니다. 학습입니다. 1문단의 중심 내용,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를 클릭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심 문장을. 두 번째, 이처럼 독도를 빼앗으려는 까닭이 독도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아래쪽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이 갈래로 펼쳐져 있는 것이 중심 내용이 아니죠. 세 번째,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대응해 우리가 근거를 알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자, 두 번 읽었습니다. 중심 문장을 찾으면서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어머님들께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가져가야 하셔야 할 부분은 이 설명회 학습 방법이 우리 아이의 학습 방법과 굉장히 달랐구나를 인지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읽지 않고 문제집만 했구나. 교과서 읽지 않고 문학책만 읽혔구나. 이 지점에서 뭔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신다면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심 문장을 다시 한번 찾도록 합니다. 계속 같은 내용인데 3회 독재죠. 이번에는 자, 1문단의 중심 키워드, 핵심 단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이었죠. 두 번째, 이처럼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까닭. 세 번째, 일본의 만행에 대한 대응. 역사를 알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자. 자, 끝났습니다. 자, 아까 공부가 뭐니 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한 메모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공부한 이 단어를 보고 전체 내용을 다시 역탐색하라고 했습니다. 자, 역탐색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이 되는 키워드와 중심 문장을 거쳐서 다시 전체 글로 확장되어가는 매일국어만의 굉장히 독특한 학습 시스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봤던 그 문장 한 번 클릭합니다. 네가 아까 찾았던 중심 문장 다시 클릭합니다.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 다시 클릭합니다. 더 잘 기억하기 위한 장치 키워드 잊으면 안 돼. 이것이 오늘 지문의 이정표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탐색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클릭, 중심 문장, 다시 클릭, 전체 내용으로 확장됩니다. 자, 시중에 나가시면요, 굉장히 많은 독해 문제집이 있는데요. 어떤 독해 문제집도 이러한 학습 방법을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온라인 학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이 꼭 필요한 학습 방법을 그대로 녹여서 내었고요. 아이들이 이런 시각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고력을 더 확장하고 기억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한 문제라도 나왔나요? 한 문제도 안 나왔죠. 독해 훈련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이들을 문제집으로부터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집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자,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보면 이 글의 목적도 이제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것들도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참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매일국어에서는 이렇게 하루에 3개의 지문을 각각의 영역을 지정하지 않고 다양한 지문들,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다양한 지문들을 편식 없이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지문에 지금 보신 학습 방법이 적용됩니다. 전체 읽기, 중심 문장 찾아보기, 중심 키워드 찾아보기, 역탐색하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제에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지만 읽기나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지문 분석 역량을 아이들이 충분히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초등과는 다르게 이제 수능 지문이 무슨 지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단어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초등처럼 이제 이 지문 단어를 먼저 보여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어장이 딸려 있죠. 그래서 이 단어장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이 단어장은 초등 지나서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보캐블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핵심 1차 중학교 때 꼭 해야 되는 단어가 한 1500복화 정도 되고요. 1500개 단어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능 필수 어휘가 또 한 1900개 단어 정도로 대략 한 3400개의 단어를 매일국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중고등 문학
중고등 그 어휘 공부는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 문법, 문학, 비문학, 과학, 사회, 사자성어에 꼭 필요한 학습 회차가 각각 17회차, 6회차, 뭐 18회차, 5회차 이렇게 대략 한 3개월 분량이죠. 하루도 안 빼놓고 하면 3개월 분량.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때까지 단어를 이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 펴고 하지 않아도 눈으로 계속 보면서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이 초등학교 단어장이랑 같은 구성이에요. 근데 단어만 좀 늘어났어요. 아까 초등학교 단어는 하루에 9개 단어인데 2과목씩이니까 하루에 18개 단어고요. 중고등학교는 각 챕터별로 14개씩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는 단어랑 모르는 단어를 구분하는 과정 들어가 있고요. 이때 모른다고 했던 단어만 아이들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이런 예문이나 뜻이나 한자 표기어에 대한 의미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 이제 3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단어를 점검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뜻고르기. 앞에 나왔던 지문, 예문과는 다른 예문을 주어줘서 좀 다양한 그 어휘의 쓰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초등과의 차이점은 여기 타이머 기능이 하나 붙습니다. 초등은 타이머 기능이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지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시간에 쫓기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 더 긴장감 있고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시간에 대한 구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뜻고르기 하는 것이 5문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선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 고르기에 대한 것이 다시 또 5문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워킹 메모리 강화 훈련 3단계 트레이닝에서 그 기억 장치에 대한 강화 훈련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4개의 단어를 내가 안다고 했던지 모른다고 했던지 관계없이 모두 다 체크를 하는 것이 이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너 안다고 했어? 그럼 안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단어만 일단 줄게 라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단어를 점검할 때에는 전체 단어를 다 점검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다 중요한 단어들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매일국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표정으로 나오죠. 단어 학습이. 그래서 아까처럼 비문학 지문 3개에다가 이제 단어 학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게 하루에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